우리 조아라 장로님 추모 예배 기념 강연에 앞두고 저는 마음속에 참 긴장감을 가지고 제가 크고 작은 강연이나 추모사를 맡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긴장해 보고 거룩한 부담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라 장로님의 그 삶, 그 신앙, 올곧은 참 애국심 이런 것이 은연자중 그분 삶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조아라 장로님이 지금 이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겨 계시면서 지켜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그 추모의 뜻을 다 관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로님에 대한 그 삶, 신앙 고백, 사건마다 있었던 또 제가 그동안 모시고 같이 함께 또 활동했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 귀한 추모 뜻을 이제 제가 낭독함으로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다 차면 그대로 끝나고 한 5분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또 제가 증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5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광주여, 우리들의 영원한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장로님, 올해는 존경하는 조아라 장로님께서 소천하신 지 18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께서는 한평생을 이 땅의 민주화와 정의, 평화를 일궈가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사회, 교육, 선교에 공헌하신 바 클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 온몸을 바쳐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5.18을 전후한 서슬퍼런 시기에 불의한 계엄 신군부에 맞서 정의를 외치시다가 억고를 치르신 후 5.18 관련 구속자, 부속자 등 가족처럼 돌보아 주셨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셨던 우리 장로님. 사람들은 여사님 혹은 광주의 어머니, 민주의 어머니에서 한국의 어머니, 조선의 할머니, 영원한 어머님으로 더 나아가 민주화와 견해의 대모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존경했습니다. 여사님의 삶은 곧 한국 민주화의 삶이자 소외된 민중을 위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장로님께서 가신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까닭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의 꿈이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로님의 삶과 업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립하는 일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3월 28일에 전남 나주군 반남면 대안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장로님의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장로님이 6살이 돼 글을 접할 수 있자 가장 먼저 성경책을 손에 들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장로님은 11살 때 광주 수피아 여학교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하시게 됩니다. 광주 수피아 여학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어 온 미션 스쿨로서 신앙과 민족애를 중시한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는 일회 졸업생인 박예순 선생의 지휘하에 전교 학생이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김양순, 최경애, 최소양 등 23명이 옥고를 치루었으며 이런 의식의 기저에는 이 무렵 선구적인 여성 교육자였던 김필래 선생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처럼 수피아 여학교는 신앙적으로 장로님을 더욱 성숙시키는 요람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수피아 여학교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던 만큼 장로님이 평생에 걸쳐 화두로 삼고 실천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수피아 여학교를 다니면서 더욱 익히신 신앙적 삶 그 자체이셨습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로님은 고등과 3학년생으로서 시위를 계획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자수와 뜨개 작품들을 팔아서 군 자금을 대기로 한 뒤에 조직과 강령을 만들다가 발각되면서 18분이 붙들려가 29일 동안 유치장에서 살고 풀려납니다. 이 사건은 동기임을 쉽게 확인하게 알 수 있게 하려고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은반지를 끼고 다녔다고 해서 수피아 백청단 은지환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기독교 교리에 따라 수피아는 9월 6일 오전 수업을 마지막으로 자진 폐교했지만 신앙과 민족애로 일관한 수피아의 전통과 정신은 곧 우리 장로님의 생애에 꾸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1938년 신사참배 반도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많은 교회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다시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신사참배와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투기 한 대를 헌납하기로 결의하자 이들 부부는 공부를 그만두고 평양을 떠나 다시 광주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 남편이 진성 장티푸스에 걸려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나 불과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개월 된 둘째 아들을 남겨둔 채 장로님은 일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홍역으로 얼굴이 벌게져서 우는 아이에게 한 번 더 물려보지 못하고 광주 경찰서로 끌려가 수피아 학교 동창 회장으로서 주동한 신사참배 거부 이유를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27일 만에 겨우 풀려난 뒤 혹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둘째 아들을 안고 눈물을 쏟으면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살 한 점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원한다면 이 몸으로 갚겠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사형을 집행받기 마지막 날 밤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한이며 슬픔입니다 하고 외쳤던 그 절규와 처음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광주의 여성 지도자였던 김필래, 김정연, 현덕신 등과 함께 건국준비 광주 부인회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1922년 창립되었다가 1938년 강제 폐쇄를 당한 광주 아이들고시의 사건에 재건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 첫째 번 사업이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고아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당시 YWCA 회관으로 몰려온 여자 아이들을 돌보던 것이 계기가 되어 설립한 성빈여사라는 후생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성빈여사, 가난해도 참되게 살자가 보육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고아들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육까지 함께 병행했습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들의 하나님의 품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 장차 사회가 나아가 여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먹고 입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람이 성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장로님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종합 호남 여숙도 세웠습니다. 불우한 유연 여성들의 보금자리 양림동 계명여사도 그의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신체제 아래서 이를 반대하던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많은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학생, 목사, 신부, 교수들 숫자가 날로 늘어났고 1974년 민청학령 사건으로 인한 긴급조치 사후가 발동되면서 무려 2천여 명의 인사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각종 고문과 조작이 사용되었음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뜻있는 민주인사들이 구속되고 석방되는 과정에서 YWCA는 가입단체인 NCCK와 합동으로 각종 기도회 및 수감자 돕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YWCA, YMCA, 광주 NCC, 전남 자유수협의회 등 4단체가 주관하여 10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광주 IWCA 강당에서 목요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유신 반대 운동의 정점은 민주회복 국민운동 본부였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함석은 선생님, 김재균 목사님, 홍남순 변호사 등 각계 원로들이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 지부장은 홍남순 변호사가 맡으셨고 부족한 저는 이때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장로님은 여성위원장직을 맡아서 기독교 안에서 인권운동 단체와 함께 엠네스티를 조직 결성하신 후 YWCA로 집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광주 YWCA는 매일 담당 형사가 뻔질나게 드러나면서 감시, 미행을 거듭했습니다. 이처럼 장로님이 회장으로 재직하시던 10년 기간 광주 YWCA가 당대 여성운동은 물론 5월 광주 항쟁을 비롯한 지역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광주 YWCA는 긴급조치로 인한 구속자, 해고 노동자 지원을 통해서 사회운동 세력과도 연대의 거점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주체로 굳건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74년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 학생, 목사, 신부 등을 위한 기도회와 모금운동, 1975년 동아일보 언론자유 투쟁 백지 광고 사태 성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1978년 말에는 JOC, 카톨릭 노동청년회, NCK 등과 사회선교협의회를 구성, 노동자와 농민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구체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합니다. 사실 1979년 수요예배 사건은 저도 기장청년회 전국 회장으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참여했다가 첫 옥고를 치르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11월 28일 민주화를 위한 수요연합예배 사건으로 조아라 장로님을 비롯하여 소설가 황석영, 강신성 목사, 명록은 장로, 김영진 등 19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광주 합동수사본부에 모두 합사되어 수감 생활할 때 12.12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육사 12기생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인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마침내 상징적으로 윤규성 목사와 강민승 목사만 남기고 전원이 석방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한 구류 고초를 혹독하게 겪으셨습니다. 이렇듯 장로님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광주 IWCA는 군부 정권의 포갑에 억눌려 시민들에게 숨구멍과 같은 장소였으며 5월 항쟁 당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광주 YWCA 회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전일 빌딩 뒤쪽에 자리 잡은 YWCA는 5.18 기간 동안 학생 청년 운동의 투쟁 본부였습니다. 대자보와 현수막을 작성하고 골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선용활용된 것입니다. 28일 오전 10시 광주 YWCA에서 현 사태에 대한 민주인사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2층 YWCA 총무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당시 재헌 국회의원이시던 이승학 장로, 홍남순, 이기용 변호사, 송기숙, 명록은 전남대 교수, 신혁 이삭 장주석, YWCA 회장 저라 장로님, 총무 이해신 총무님, 윤영규, 박성무, 윤광장 선생 등 세아인사와 정삼용, 윤상원 등 청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동에서는 도청 수습대책위의 중심으로 수습 방안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YWCA 회의가 끝난 후 제야인사들은 오후 2시 도청 뒤 남동성당에서 다시 모여 제야인사 수습대책위원회 참여 문제를 본격 검토했습니다. 결국 27일 새벽 계엄군이 광주에 재투입되었습니다. 도청은 물론 광주 YWCA 회관은 집중 사격을 당했으며 회관 건물과 공간 450평과 20평의 사택은 벌집처럼 총구멍이 뚫렸습니다. 계엄군은 제야 수습대책위원들을 연행했습니다. YWCA에서도 회장인 조아라 장로님과 이해신 총무가 29일 오전 새벽 5시경 형사 5명에 의하여 끌려갔습니다. 이후 보안대에서 2주간 광산경찰서 4개월 반, 통합병원 약 1개월 등 6개월여 동안 갇혀있다가 이해신 총무는 3년 집행유예로, 조아라 선생님은 구속 중 보통 군사재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법정 최후의 진술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5.18을 만들어낸 사람이 따로 있고 우리는 오직 피해자일 뿐이다. 하나님과 역사는 준엄한 심판으로 그 어느 때인가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실 것이다. 항소심 재판장에서도 70 가까운 나이의 장로님은 별 2개를 단 재판장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5.18은 틀림없이 어떤 목적을 위한 사전 계획된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계획적인 방화 사건이나 다름없는데 어째 이 나라의 법은 방화범은 찾지 않고 불을 끌어간 선의의 협조자를 죄인 취급하는 법정이 열리고 있는가? 상식에 어긋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국군들이 장악무도하게 죄 없는 시민을 살상하고 짓밟는 그 일을 수습하러 나온 수습위원일 뿐인데 어찌 내란 음모죄와 내란 음모 수행 및 임무죄가 된단 말인가? 이 법정을 담당하신 재판부에 나의 간곡한 호소를 전하려 한다. 나는 일찍 민족 비운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만큼 나이 먹고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법정에 앉아있는 저 씩씩한 젊은 청년 학생들은 즉시 학교로, 직장으로, 교수님들은 교단으로, 성직자 변호사는 그들의 본직으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1980년 5월 정권을 장악하고 양면을 학살한 불의한 계엄 신군부는 1981년 5.18 유가족 구속 구성자 가족을 위협하고 짓밟아 심지어 추모제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주는 분노의 신음을 토해냈고 전두환 정권의 장악성이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젊은 민주 세력들은 조아라 장로님과 이승학 장로님을 앞세웠습니다. 젊은 층은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5.18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고 광주 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때마다 장로님은 항상 그 한 복판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특히 5.18 민주항쟁으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장애인이 된 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간방살이를 했고 그들의 옥바라지와 병관을 몸소하셨으며 결혼 비용까지도 마련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5.18 이후 그 유족이나 부상자 혹은 구속자 가족들을 돕는 일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지만 힘든 몸을 이끌고 5.18 구속자 석방 탄원을 하러 다녔습니다. 장로님이 생각하시기에 5.18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민주화를 위한 위대한 시민 항쟁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5월 18일 광주 IWC회관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혁명 추모 예배를 열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추모 예배에 대해 광주 공소운동장에 20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저는 NCC 산하 EYC 6개교단 청년의 전국 회장 자격으로 살아남은 자로서의 회한과 다짐을 추모사에 담아 낭독했습니다. 광주 학살 원흉 전두환을 처단하라. 5.18 광주 영령의 피를 헛되이 말라.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계엄군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일로 추모예배 준비위원으로 광주지역 민주인사 18분이 강제 연행되고 최종 저와 강진읍교회 김경식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두 번째 구속이었습니다. 장로님과 인연해서 1988년 광주 청문회 시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80년 5월 3.19 현장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엄 진군부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광주 시민들은 광주 청문회를 통해서 계엄 신군부의 만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망월동 묘지에서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의 세월이었습니다. 다행히 국제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이 청문회가 전국 TV로 생중계되고 그리고 국민은 계엄 신군부의 잔악성을 알게 되었고 광주 시민들의 명예가 점차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청문회 당시의 TV 시청률이 50% 가까이 됐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살아 숨쉬기에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 청문회 15일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평진당 총재께서 5.18 광주 청문회에 나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광주에서 홍남순 변호사님, 강요한 장로님, 조아라 장로님, 송기숙 장로님, 안성재 장로님, 지선 스님, 정계량 5.18 유교회장 등 5월 단체 대표들을 광주에 내려와서 저는 배웠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저에게 앞으로 청문회 1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위원으로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혼자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계시는 원로 어르신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5.18 한해 이 영령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 광주의 아픔을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진상 규명하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셨던 어른들이 광주 청문회 내내 많은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원해 주셨습니다. 조아라 장로님은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우시면서 광주의 한 시민들의 아픔, 김 장로 이것을 잊지 말게 이렇게 저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4.19 혁명 61주년이고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1년 5월 우여곡절 끝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이 유엔과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것을 방해하고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이것을 저지시키려고 했지만 마침내 정의는 승리하고 악은 한때 승리하나 정부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산 증거가 확인돼요. 이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역사기록 유산으로 민주화운동으로 그렇게 확인받고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프랑스 혁명사를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보았으나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도 5.18 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앞으로 4.19 혁명 3.1운동을 유네스코에 계속 등재를 추진함으로써
이 지구촌 200여 개 나라 중에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정의와 인권, 비폭력한 것가 확실한 민족인가를 이제 우리는 공인받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이제는 이 지구촌에서 존경받는 그런 한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아라 장로님께서도 지금 주님 품에 안겨 계시면서 금년 5.18 민주화운동 UN 유네스코 등재 등재 작년 9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들 유네스코에 등재한 우리 기구에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 분을 조아라 장로님과 조비아 신부님과 홍남순 변호사님 세 분을 민주인권 평화 헌신적 공로 대상으로 수상자로 해서 그 유족과 가족들에게 이 공로 대상을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조아라 장로님 온몸을 던져서 자유, 민주, 정의, 평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조아라 장로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라 장로님. 조아라 장로님, 여러분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조아라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라 장로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럴 때 여러분께서 조아라 장로님 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한번 크게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신 조아라 장로님한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세 번 조아라 장로님을 외쳐보십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아라 장로님, 조아라 장로님, 조아라 장로님.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원한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장로님, 부디 다시는 고난도 죽음도 없는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편히 영면하소서. 아멘. 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15분 정도,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이제 제가 50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말씀 보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청문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광주 청문회는 그때 평민당에서 여야가 서로 아주 경쟁적으로 그 검사 출신들, 수사를 많이 맡아본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다 당에서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대중 총리께서 저를 부른다고 해서 제가 또 가슴이 툭 권노갑 비서실장이 뭐야 김의원 선생님한테 동계동으로 빨리 가봐 그래. 선생님 고모님 선생님 내가 잘못한 거 있다 합니까? 그때는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큰 어른이 부른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아니야 가봐. 제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동계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챙쟁한 민주인사들이 가령 KBS에 지금 대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상금 목사님을 비롯해서 고려대학교의 윤무영 교수님 또 우리 조아라 장로님 여러분들이 거기 앉아 계셨어요. 이렇게 아마 민주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동계동에서 김대중 총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아주 반갑게 내가 13대 국회 때 공천에 성공한 우리 김영진 의원이 들어오네? 그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은 없구나. 그러고는 내가 안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손을 잡고 내려가세요. 그 지하실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땅에 묻은 수입새우기를 파헤쳐가지고 농민들이 이 소를 기르면 잘 산다고 하니까 그걸 많이 기르는데 2조 2천억 농가부채가 쌓여있다. 그걸 이제 해결되기 위한 그 단초를 물꼬를 떴다. 정말 고생했어. 그러시면서
저한테 뭘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보니까 김대중 총재가 친필로 직접 쓰신 큰 격려표를 가지고 김명진 의원의 국정활동을 성과를 치하함. 그리고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 쌍낙관이 탁 찍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 총재한테 그걸 말로 막 격려만 받아도 그건 참 감사한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가보로 그걸 철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으면서 이렇게 딱 받았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뭐가 툭. 내가 보니까 봉투예요. 봉투. 제가 이거 얼마지 충원해가지고 이걸 주워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포켓에 넣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써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네 조아라 여사님한테 500만 원 받았지? 그걸 듣는데 어떻게 제가 놀래버렸는지. 왜냐하면 조아라 장모님이 절대로 내가 김장로 이거 전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는 하지 말어. 하지 말어. 근데 그 김장로가 13대 국회에 출마할 때 동서 세탁소 동서 거기에 뭐 차를 하나 타고 그 헌 썸썸한 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그 롯데호텔에 의원들 다 김대중 총재가 모이라 해서 다 줄서 들어가는데 뭐 전남 남바가 들어오니까 막 호루라기 보여서 막 차 빼라고 막 수위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기사가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김의원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차에서 내렸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내리니까 그 수위 아저씨가 잘못됐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등을 치면서 들어간다고 그 말이 퍼졌어요. 이제 퍼져. 그런데 선거 때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무슨 세단 차량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서 하는 동생 차를 타고 동생이란다. 동서 차를 타고 그리고 당선돼가지고 배지를 달고도 저는 그 차를 한참 타고 다녔어요. 근데 김대중 총재가 롯데호텔에서 그 당선된 의원들을 이제 이렇게 소집하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다. 근데 그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아라 장로님이 광주에서까지 그걸 듣고 김영임 장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선됐는데 이런 일 봉변을 당했다 한다. 그러니까는 조아라 장로님이 그때 광주 시민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 시민 대상 받으신 그걸 봉투째 그대로 저한테 오라 해서 갔더니 김장로 절대 내가 김장로한테 이런 거 했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냥 둘이만 알아. 김장로가 의정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를 참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 이거 아이고 차라봐라 차값도 안 되니까 버텼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장로님한테 들고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받은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김대중 선생이 전에 조아라 장로한테서 500만 원 받았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우리 이호 여사하고 조아라 장로님하고는 가깝고 친한 친구나 다름없어. 아이들 같이 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다 들었어. 우리 이호 여사한테 이호 여사한테는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네한테 이거 준 것은 국정감사에 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마움. 자네 때문에 2조 2천억 농가부채를 탕감시키는 길을 열었다는 거. 나는 총재로서 공천한 총재로서 내가 격려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500만 원하고 조아라 여사님이 주신 거하고 갖고 1000만 원이면 차를 하나 구할 수 있을 거야. 야, 저는 그때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을까?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저는 기도하면서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조아라 장로님과 김노정 선생님 총재께서 나에게 기증하신 이 애틋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경쟁이 약간 농어민을 위해서 더 해야겠다. 그런 제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러고 이제 차를 하나 사가지고 제일 먼저 제가 섬기는 서울에 있는 강남교회 전병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차에 올라가서 이제 축복기도 받고 그러고는 이제 서울에 김대중 총재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벌써 이 양반은 딱 이렇게 하니까 김 의원이 차 샀구만. 그런 식으로 문 열고 나오셔요. 문 밖에까지.
그러니까 차에 올라가서 그분은 캐톨릭 신자네요. 그런데 이제 축도권이 없으니까 물론 보니 우리 집사람과 저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앉혀놓고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광주에 내려와서 조아라 장모님께 그 차를 제가 보여드리고 장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린 것은요, 동기부여, 선한 사역의 동기부여, 어떠한 한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조아라 장모님 같이 헌신하고 감동을 주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어디 영화나 소설 속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조아라 장모님이 부족한 촌뜨기, 배경도 없고 학연 지연 혜련도 없고 무슨 경제적인 영향도 없는 그 당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부족한 제가 아까 우리 사회하신 권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농림부 장관에 5선 국회의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리면서 우리 돌아가신 조아라 장모님의 그 헌신과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간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그런 증언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그 1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고도 귀하고 하지만 또 그 귀한 말씀, 귀한 증언의 말씀